공채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오셨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연초에? 예. 연초에 무슨 일로 바쁘십니까? 연초에 이제 지역에 인사도 하고 뭐 또 이제 시장도 다녀보고 요즘 체감 경기가 너무 나빠서 걱정입니다. 그 네. 경기가 나쁘고 금융 위기가 온다는데 네. 정치권에서 이런 데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 민생 챙기는 그런 거 준비하고 있죠. 우리 국회가 너무 이 문제와 달리 지금 당 대표 리스크를 민주당이 공연히 떠나 저렇게 하고 있죠.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집중해야 되는데 네. 상임위 중심으로 경제 현안도 살피고 해야 되는데 네. 국회가 자꾸 이렇게 민심과 유리되어 있는 게 걱정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출석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최영도 의원님? 그래서 이게 참 우리 법치 국가에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참 이재명 딜레마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아야 되느냐, 기소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직 대통령도 탄핵 소추를 당하는 세상입니다. 네. 그리고 전직 대통령도 재직 중에는 소를 소추당한 일을 면제하고 뭐 형벌을 받는 일은 없겠지만 내후 그것도 아주 국가를 반란을 기도하면 또 반드시 처벌됩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야당 대표라고 해서는 안 된다. 초유일이다. 초유일은 무슨 초유일입니까? 맨날 있는 일인데. 그런데 그 이재명 예외주의를 하자는 것이냐. 난 그 논리가 이야기가 안 되고 이건 만일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스럽 되었어도 끝난 뒤에 이명박 대통령처럼 다시 10년 뒤에도 기소당할 일은 다 기소당합니다. 그게 법치고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서 뭐 이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어서 시작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구전 나오고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하던 일 아닙니까? 어쨌든 이제는 수사가 시작되었으니까 출석을 했으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 당의 방탄을 벗고 당당하게 지금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탕 하나 넣은 거 없는데 당당하게 그 검찰 수사에도 임하고 재판에도 임해서 뭐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고요. 이제 더 이상 민주당도 방탄에 이렇게 나서 가지고 국정을 외면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박성준 의원님. 일단 국민의힘 관련된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네. 제가 1월 8일 날 고위 당정 회의를 하더군요. 그 국민의힘 네. 그 윤석열 정권에서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23년 고위 당정 회의의 안건 자체가 뭐였냐면 지방대학 육성 문제였나 하고 네. 부산 엑스포 2030 유치 문제더군요. 네. 지금이 이 문제도 중요하죠. 그런데 2023년 첫 고위 당정 회의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기라든가 경제위기를 어떻게 하는지 단기 처방과 장기에 대한 문제의 처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죠. 가장 국정 현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위 당정에서 발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보니까 부산 엑스포는 여야가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방대 육성 관련된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문제 아니고요. 단기 처방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고위 당정 회의를 왜 했나 할 정도로 저는 참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역시 윤석열 정권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을 2023년 첫 고위 당정 회의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지금 저 최영도 의원님 말씀하신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방탄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방탄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죄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항상. 국민의힘은 그렇게 출발을 했죠.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항상 그런 문제를 접근했죠. 지금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검사 한 60명, 수사 한 수백 명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뭐 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한 고위당정회의 안건 제대로 된 내용도 하나 없듯이 뭐만 했냐면 수사만 했단 말이에요. 수사만 지금 8개월째 하고 있어요. 올해도 2024년 수사만 하겠죠. 이재명만 수사합니까? 전 정권 인사들 다 수사하고 감사운동을 해서 또 감사해가지고 그걸 검찰로 고발하고 이것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 경제는 망가지고 안보 참사 일어나고 북한 무인기관에서 사과도 안 하고 이태원 참사 있는데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뭐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최영도 의원님. 하고 있는데 수사만 하고 있어요. 수사만. 앞으로 계속 수사할 거예요 아마. 박 의원
박영환 민주당 일부 의원들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모양인데 얼마나 나라가 힘듭니까? 퍼펙트돈 맞아가지고 천조 넘은 국가 부채 빚을 맞아서 지난 5년 동안 군사훈련 안 해서 국가 참 방공망이 뚫릴 위기에 또 처하고. 남탓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쭉 이어지는 거니까 민주당도 좀 이제 방탄 그만하고 방탄했지 뭐 왜 처음부터 그 사법 리스크라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나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 개항갑 나간다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원래 참 도와주던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 떠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정도로 진짜 민주당도 최근에 쭉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가 계속하자 보면은 우리 당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당도 위기에 처해서 힘든데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습니다. 계속 서울에서 보면 특히 서울에서 우리 당이 지지율이 높다는 참 이례적인데 그 민주당도 좀 민심을 보고서 좀 이제 제발 저는 최영두 의원님이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지율 얘기하면서 우리 보고 얘기하는데 역대 정부에서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 저조한 지지율로 대통령 출발하는 경우 국민의 신뢰를 다 잃은 거죠. 거기서부터 반성하고 출발해야지 뭘 지금 야당 탓을 합니까? 최영도 의원님. 잠깐만 그리고 무인기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팩트체크 제대로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2017년 5월 2일 날 발생한 황교안 대행체제 하에서 있었던 무인기와 걸 그걸 가지고 무슨 문재인 정부가 한 것처럼 얘기하고 제대로 된 팩트체크도 안 하면서 항상 지금 보면 우리 5년 동안 방공망 다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 지금 지금 8개월이면요 나라 준비 다 하고도 끝난 겁니다. 네, 뭘 지금 하나도 못하고 정부를 맡았으니까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고 그거는 뭐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인데 다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가 방위라든가 이런 안보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조일석에 키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인기 사태가 문재인 정부 출범에 있었다면은 그때부터 무인기를 통해서 또 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공망을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훨씬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지난 5년 동안 남북 그 합의를라는 전폭 우리 쪽 선의만 다 보이면서 군사훈련도 제한하고 그런 방공망에서 감시할 수 있는 자산을 우리 스스로 통제하지 않았습니까? 방공망 돌린 거 하면은요 다 사과하고 책임자도 다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성남 FC 건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실 때 이미 수년간 해서 무혐의 처분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에서 다시 보안 수사해서 이거 다시 털어야 되겠구나.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박범계 의원하고 그 부분 그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요. 자, 최영두 의원께서 여론조사 얘기를 해가지고 개요는 말씀드려야 됩니다. 여기는 공정을 생명으로 하는 KBS니까요. 한국갤럽이 지난 3일에서 5일 조사한 정당 지지도 이렇게 봤더니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은 33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민주당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57님께서 박성준 의원님 당대표 리스크 되도록 빨리 정리하셔야죠. 민주당 빨리 새 출발해서 민생 챙겨주세요.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남탓하지 마시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모든 문제를 이재명 당대표라는 거죠. 사필 규명하고 있잖아요. 모든 문제를 이재명으로. 사필 규명이요? 네, 사필 규명이다. 사필 규정이 돼야 되는데 사필 규명으로 이재명 대표를 엮어서 모든 것을 지금 그걸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의 전략은 그거죠. 당과 이재명 대표를 분리시켜서 결국에는 분열시키고자 하는 전략이고 그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적제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탄압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수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수사인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K837님 질문하십니다. 최영도 의원님. 네. 당대표 검찰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 부인 이제 주가 조작 왜 이렇게 수사 안 하죠? 그거야말로 10수년 동안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 일입니다. 탈탈 털어가지고 먼지까지 다 해놓고 지금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이 자꾸 그런 뭐 해놓으면 고정 레파토리 몇 가지 하는 레파토리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박범계 장관 조금 전에 나왔는데 그 앞에 추미애 장관 그 시절에 뭐 대검찰청 자기 친추 검사인지 친박 검사인지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 온 집안을 다 뒤지고 몰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윤석열 지금 대통령 아니에요. 자기 부인 수사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검찰도 하고 직무 정지도 시켰는데. 언론인 선배들이니까 또 물어볼게요. 언론인 출신으로서 김만배 씨 언론계 로비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기자를 우리 박성중 의원님이나 저나 언론인 할 전에는 사실은 뭐 군부 통제 시절에 들어는 이제 뭐 촌지도 있고 촌지 문화가 있었어요. 예. 제가 입사하기 전에 이럴 때 보면은 들어 그 흔적도 좀 보고 했는데 가끔 기자실에 뭐 그런 인사도 있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철저하게 예. 금융실명제 들어오고 그런 비자금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기업이나 뭐 돈 줄 사람들이. 그랬는데 정말 이거 20, 30년 만에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우리 언론을 위해서도 난 수많은 언론들은 대부분 이와 무관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취재는 하지 않고 이런 로비와 이런 걸 했던 이제 김만배라는 사람이 이렇게 화천대유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으면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막 이것저것 뿌리고 하는 것 정황들이 드러나는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 아마도 한 20년 동안 없던 일이 새로운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그 정치 예를 들어서 여의도 정치는 서로 크로스 체크를 다 하거든요. 네. 서로 하면서 여야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관심 있게 모든 이슈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기자들 서로들 또 경쟁하고 그런 구조인데 검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검찰의 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독점적 구조잖아요. 예. 그 구조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구조에 있는 언론 환경도 어떻게 보면 쌍방인가 크로스 체크가 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좀 혜택을 주거나 혜택을 받는 구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좀 나올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네. 참 이상한 언론계에서도 없던 일이 생겼습니다. 네. 김만배 씨 최근에 들지 못했던 일입니다. 네, 취재는 안 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도 거의 좀 사기성 사업이었는데 주변 법조팀장들 주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법조라고 하는 그 기사의 요건 자체가 예를 들면 정치부 기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 여야 다 취재하면서 팩트에 대한 체크를 많이 하게 되는 건데 검찰과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착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얘기 들으면 그렇기 때문에 예. 김만배도 검찰 법조 출입 기자 아니었습니까? 예. 검찰 출입 기자로서의 그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이죠. 그 어떻게 보면 일방향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최근에 그 돈 받은 사람 보면은 굵직하게 뭐 억대 한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법조 제가 알기로는 법조 출입기자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아닌 걸로 아는데.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떻게 안 됩니까? 그래 저한테 묻습니까? 물어봐야죠. 지금 근데 첫 번째 이게 제가 우리 당의 그 전당대 선관위원이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 뭐 후보의 문제 이런 건 언급하지 않고 다만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은 이제 사의를 표명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대통령께 뭐 송구하다 했습니까? 뭐 그런 취지였죠. 뭐냐면은 이제 저출생 고령화 위원회라는 큰 부총리급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 저출생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젊은 부부나 젊은 층에게는 대출 부채 탕감이라고 했습니까? 부채 탕감이요. 네, 부채 탕감이라는 혁신적 아이디어 같은 것도 생각하고 되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이제 비중이 있는 자리다 보니까 이게 정책으로 비칠까 봐 대통령실에서 서둘러 부인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아마 나경원 대표가 책임 자리에서 그 무리를 빚어서 송구하다 이래서 그런 사의를 표시한 것 같고 이 정책을 둘러싼 그 문제는 뭐 서로 소통도 하고 해서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저출생 고령화 또 기후 문제라고 하는 우리 국가 최고의 그 과제를 이제 정치인 출신의 나경원 전 대표가 맡은 만큼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공적 책임, 그 문제를 계속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둘러싸고서 어떤 뭐 추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쉽게 얘기해서 관계없다 생각해요. 저는. 나경원 위원장이 그 친윤이죠. 친윤계들이 볼 때 설친다고 본 거예요. 그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전당대회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아니겠습니까? 공정, 경쟁,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를 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뭐냐면 담합구조예요. 그들만의 리그전. 그 누구냐면 친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민심을 받들어서 당심으로 가고 그것을 통해서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윤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꽂아서 당심이 따라와야 되고 민심도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민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윤심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친박을 넘어서 진박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지금 볼 때.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체육관 선거하는 게 낫죠.
한 사람 꽂아가지고 이 사람 투표하라. 그래서 90% 이상 넘게 해서 그 사람에게 정당성을 주는 게 맞죠. 지금 이렇게 공정한 경쟁에서 유승민 제끼고 나경원 설치는구나. 이게 나경원도 제거시키고 그래서 누구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해서 당대표 만들어서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가는 거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읽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이렇게 사람 하나하나 제끼고 모멸감을 주는 경우는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확대 해석이고. 그런데 민주당이 안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사실 전당대회 방식이 우리 방식 지금 하고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당원 100%. 민주당은 당원 플러스 선거인단을 뽑았었죠.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미리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랬는데 우리도 지금 핵심 당원, 책임 당원 플러스 일반 당원. 그건 사실 여기에 이제 전당대회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요즘 당원 가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망라해서 하는 것이고 한 100만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정당상 그것도 민주당보다는 조금 숫자가 적지만은 이 보수당에서 당원이 100만, 책임 당원이 100만 넘어서는 내 사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책임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적어도 정당의 대표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1457님께서 최영도 의원님 나경원 의원 못 나오게 하면 당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뭉쳐서 좀 밀어주고 유승민 의원 다 밀어주고 막 국민의힘 탈퇴하지는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뭐 그런 우리 전체 당원들의 의사가 집단지성이라 그럽니까? 집단적 지혜가 다 발휘될 거라 보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민주당이 그리고 전 세계 정당의 대표를 뽑을 때 전당대회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 당만 예외적으로 과거에 조금 더 개방지성과 또 당원 숫자가 좀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아주 책임 당원이 많았는데 적었고. 잠깐만 내가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래서 계속 많이 말씀하셨어요. 유승민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나 나경원 또 부위원장이나 본인의 선택의 문제죠. 그게 아니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지금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저는 아무튼 이 전당대회와 연결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개방성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와서 경쟁이 있는 사람이 출마 후보로 해서 선택을 받는 개방성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뭐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제끼는 폐쇄성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전당사에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당의 정체성으로 가는 거죠. 나경원 의원이 정체성이 안 맞아요. 아니 나경원 대표가 뭐 계속 괜히 저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 결심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자꾸 연결시키고. 아니 나경원 위원장은 뭐 지금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결단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이미 내몰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나경원 의원이 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께 심력 끼쳐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바로 우리는 들은 바 없다 이렇게 부인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대통령실에서 지난주에도 계속 나경원 전 의원을 약간 폄하하는 이거 뭐 너무 막 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거 아니냐. 후보 가지치기 하는 거 룰을 바꾸더니 이제 후보 가지치기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건 뭐 우리 언론에서 절개하는 확대 해석이고요. 그렇습니까? 확대 해석이고 또 뭐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이고 그 정확한 것은 이제 대통령실로서는 좀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사의 표시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왔는지 또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전달 과정에서 못 들을 수도 있고. 근데 그 과정은 대통령실과 이제 나경원 부위원장 간에 새로운 또 소통이 있겠죠.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 뭐라고 할까요? 쓴소리라고 할까요? 왜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면 민심의 1등 후보 유승민 후보는 제꼈어요. 그런데 당심에서 1등하는 나경원 제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제꼈다고요. 그렇게 볼 때 아니 국민의힘의 그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최영도 의원님 같은 분들 이해서는 안 됩니다.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고 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영도 의원님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영도 의원님이 오히려 나는 지금 축소 해석을 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축소 해석을 하고 있어서 확대 해석하고 걱정돼요. 민주당 일각의 확대 해석. 그다음에 그리고 그 옛날에 경강부의 그 국민의힘 안에서 예전에도 소장파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소장파에는 왜 지금 총선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 근데 요즘은 상당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친윤을 넘어서 윤핵관 목소리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그건 뭐 실제로 우리 그 100만 당원들이 책임 당원들이 들으면은 정말 그 갈리신데 이제는 예전에 뭐 의원이나 또 당의 위원장 뜻대로
그 당원들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는 그러게요. 당권은 어디로 갈지 좀. 그럼요. 네. 모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네. 물어볼게요. 오세훈 시장, 예. 전장현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전장현 그 회원들한테 오세훈 시장 서울교통공사에서 6억 원 손배소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 그 부분은 어쨌거나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뭐 엊그제 뭐 이번 정부 들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 계속 지금 그리고 지하철 이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그 베리어 프리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조일석에 다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결국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시민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고통, 서울교통공사가 정상 운행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5초 남았어요. 윤석열 정권이 됐든 오세훈 됐든 법으로 하고 손배소해가지고 위협하는 거예요 다. 박성준 의원이 방금 언급한 차기 당권 주자 선호도 아까 말씀드린 갤럽 조사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인사하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